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요. 이번 추석은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제한이 없는 그런 추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민심 밥상에 뭐가 오를 것이냐, 이런 게 굉장한 관심이다. 이래서 뭐 언론 매체에서 쭉 쓰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사실은 과거와 이제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뭐 대가족들이 모여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누구네 집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고향을 찾는 비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대면 제한은 없지만 그런 여파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다.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그것도 그런 생각이고, 아직도 코로나 그 확진자가요, 뭐 7만 명, 뭐 8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귀향을 하지 못하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거만큼 그렇게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요동을 치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추석 민심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선거와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갖죠. 그런데 뭐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총선 아직도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내년 후년 4월 달이니까 뭐 1년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남았죠. 그러니까 뭐 총선 얘기도 지금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 형성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지만, 언론 매체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추석 민심 밥상에 오를 메뉴 뭐 이런 것들을 그 거론을 하는 곳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메뉴로 꼽았더군요. 뭐 제가 꼽아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충청권의 인터넷 매체죠, 디트뉴스라는 데를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런 국정운영 방식 문제가 아마 상당히 화제일 것이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준석 사태가 곧 국민의힘 비대위의 진로죠. 충청권에서 이런 걸 꼽은 이유는 바로 충청도 공주 출신인, 충남 공주 출신인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기소, 김건희 특검법, 뭐 이렇게 꼽았습니다. 전라일보라는 데를 보니까 전라일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이준석, 김건희, 이 세 사람과 관련한 이슈를 추석 민심 밥상이 주요 메뉴로 꼽았더군요. 자, 그러면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사실 이거는 마침 9월 9일 오늘 밤 12시가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종료일입니다. 이게 추석 연휴하고 딱 겹쳤기 때문에 공소시효 종료 전에 어찌됐든 간에 그 결정을 해서 뭐 기소를 하든 아니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겹쳤다. 그래서 이게 무슨 추석 민심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꾸민 게 아니고 우연히 겹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팩트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문제는요, 어찌 보면 아주 본질적인 이슈였습니다. 이 본질적 이슈를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특검 도입이 되더라도 뭐 도저히 특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되자 뭐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나 무조건 받겠다. 결국 대장동 특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대장동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부각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일찌감치부터 문제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뭐 대장동 사태의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찍 아마 귀국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팩트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장동 문제나 백현동 문제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러면 소환 조사를 과연 했어야 하느냐? 이건 이제 팩트가 충돌을 하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검찰에 2차례, 이 3가지 사안인데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냈고 1가지는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2가지 냈다는 거는 경찰에 낸 거 아니냐? 검찰엔 낸 거 없다. 그 다음에 1가지는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통보를 8월 19일 날 통보하고 26일까지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도 안 주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이건 팩트가 충돌을 하는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검찰이 설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가 워낙 명백하니까. 근데 오히려 아마 추석 민심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들은 이거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구속이 될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이 될까? 자, 이거에 대한 팩트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거 하나라도 정말 구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 3가지로 구속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구속사유라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죠. 뭐 증거인멸 우려는 대단히 있지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제1야당 대표인데. 그런 거고 사안의 중대성, 물론 중대하지만 이게 구속시킬 사안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저희의 경험. 그건 그냥 경험입니다. 경험을 볼 때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동, 백현동 뭐 등등 본질적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건 누구도 근데 장담할 수가 없다. 왜? 아직까지 뭐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게 명확한 팩트죠. 구속을 시켜라. 그냥 자기의 기대를 섞어서 주장을 하는 거와 팩트로서 전망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라는 사람 이재명 구속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이야 뭐 저도 할 수가 있는데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구속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지금 뭐 그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실제 뭐 체포동의안이나 아니면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죠. 민주당이 총력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통과 안 될 겁니다. 날치기로도 통과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러니까 연내에 벌어질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제가 예상컨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마 치고받고 정말 야단법석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구속영장 아마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는 안 나왔지만 수사 결과는. 그냥 제가
법조를 과거에 그러니까 검찰을 출입해본 그 경험으로 보면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FC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그 정도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오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민주당이 총력 방어에 나서고 이른바 방탄국회 아닙니까? 연내에는 어차피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되죠.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월 10일 끝나자마자 아마 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겁니다. 방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코 실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인지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건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김건희 특검법의 운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뭐 패스트트랙 다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서 어제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온갖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어느 최고위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데 글쎄요. 임기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탄핵 얘기를 하는 건데 탄핵은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비례 전문 정당이었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좀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좀스럽다. 남의 부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특검법까지 발의한다는 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조정훈 의원도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그거보다는 일반 추석 민심은 아니 대통령 부인의 그것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뭐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과연 국정과 무슨 상관이냐. 설령 논문 표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돼서 그걸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주가 조작? 그건 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미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질적으로 특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해서 팩트는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별로 못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준석 사태. 국민의힘은 이제 새 지도부를 일사천리로 출범을 시켜서 이준석 지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14일에 가처분 신청 심리를 하죠. 지난번 사실상 인용했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남부지법 그 사람이 이번에도 심리를 합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사태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처분 심리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당원 당규를 새로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새 비대위를 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가처분 신청 글쎄요 뭐 비상상황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징계 이거는 아마 상당 부분의 그 유권자들이 딱 갈라질 겁니다. 다수는 그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는 이제 결별을 해야 돼. 왜냐면 그동안에 뭐 양두구육 뭐 등등과 관련해서 결별을 해야 돼. 더 이상 안고 갈 수가 없어. 아마 그런 국민 여론이 압도적 다수일 것이고 2030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야 돼. 뭐 이런 견해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세대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건데, 뭐 요즘에는 뭐 세대 간의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의 추석 민심 밥상 메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준석 메뉴가 아마 가장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추석 밥상의 메뉴는 정치 얘기보다는 아마 경제 이슈가 될 겁니다. 워낙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 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 그래서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이게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방어 논리도 충분히 성립을 하죠. 아니 이제 넉 달 된 것 아니냐. 내일 돼야 넉 달 된다. 넉 달 동안 뭘 그렇게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도 없다. 경제라는 게 뭐 한두 달 사이에 확확 바뀌나요?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민심의 경제 이슈, 이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냐, 윤석열 정부 책임이냐, 아니면 세계적인 글로벌 조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살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추석 민심 또는 설 민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권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과거보다 민심을 좌우하는 이슈가 뚜렷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게 그렇게 유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 이거는 화제 자체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매체에서 꼽은 추석 밥상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